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40대 소연 씨예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오늘은요, 제 얘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사이다 한 잔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숨김없이 길게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친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맞벌이도 아니고 그냥 아빠가 사고로 먼저 가고 엄마가 생활 전선에 나가 있던 시절 그 작은 등, 굽은 등이 제 집이었죠. 할머니는요, 늘 말했어요. 사람은 밥이 아니라 마음으로 큰다. 그래서 그런가 전 늘 누군가에게 마음부터 주는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러다 34세 결혼을 했죠. 남편이요?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고 회사에서도 곧잘 인정받던 말 잘하고 싹싹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좀 짠돌이 기질은 있었지만 우리 저축해서 집 사자, 아이 교육비 모으자 이러니 그게 나쁠 게 뭐가 있나 싶었죠. 자잘한 절약은 덕목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우리 딸이 중학생이 되었고 저는 작은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집안 살림을 챙겼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바로 지난 봄이었어요. 할머니가 집에서 넘어지셨고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응급실에서 의사는 회복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라고 했고 저는 당연히 병원 옆 간병인 쓰자고 했죠. 간병비가 하루에 15만 원이래요. 한 달이면 450만 원. 적은 돈 아니죠. 근데 저는요, 그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제게 할머니는 부모를 합친 존재였으니까요. 수술 다음 날 저는 병실에 갔고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제 지갑에서 30만 원을 꺼내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말했어요. 급하게 필요한 잡비 쓰시고 영수증 챙겨주세요. 그게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30만 원? 왜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가 아니라 할머니 잡비. 그런 돈은 미리 상의해야지. 당장 받아와. 지금 우리 상황 몰라?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어요. 받아오라니요? 병원에서 지급한 돈을 다시 받아오라니? 저는 최대한 차분히 말했어요. 여보, 그 돈이 아깝냐고. 할머니야, 나 키워주신 분. 누가 아깝대? 원칙을 말하는 거야. 원칙. 작은 돈도 기록하고 계획적으로 써야지. 그날 밤 저는 눈을 감고도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원칙 때문일까? 아니면 내 돈 쓰는 게 싫어서일까? 마음 한쪽에서 작은 가시가 슬쩍 박힌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런 가시를 대충 덮어두는 타입이 아니에요. 다음 날 남편의 원칙을 낱낱이 확인해 보기로 했죠. 며칠 뒤 저는 우리 집 가계부 엑셀 파일을 열어봤어요. 늘 남편이 꼼꼼하게 적는다고 했던 그 파일이요. 그런데요, 이상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 중에 더피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PT인가 싶었죠. 근데 금액이 이상해요. 한 번에 9만 9천 원, 19만 8천 원, 49만 5천 원, 그리고 메모에 투자라고 적힌 항목도 있었어요. M 프로젝트 500만 송금, 컨설팅 비용 200만. 컨설팅? 남편이 무슨 컨설팅을 받아요? 받는 건 너의 양심 컨설팅이겠지.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조사에 들어갔어요. 병원은 점심시간에 들르고 퇴근 전엔 남편 회사 근처를 어슬렁거렸어요. 더피 스튜디오라고 적힌 간판을 찾았죠. 둘층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공간, 요가 매트와 폼롤러,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회원들을 맞는 한 여자 트레이너, 그리고 그 여자 옆에서 쭈뼛거리며 카드 단말기에 뭐라 이야기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뒤통수를 이렇게 맞는구나.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었어요. 멀리서라 얼굴은 안 나오지만 남편의 셔츠, 그날 아침 제가 다려준 줄무늬가 그대로 찍혔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내려와 근처 카페로 갔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손이 떨려 컵이 덜그럭할 정도였죠. 그날 밤 제가 물었어요. 여보, 더피 스튜디오가 뭐야? 아, 거기? 회사 근처라 점심시간에 스트레칭하러 가. 허리가 요즘 안 좋아서. 그럼 M 프로젝트 500만 송금은? 그건 투자인데 말하면 너 불안해할까봐. 곧 수익 나. 우리 원칙은 30만 원 잡비도 상이었지 않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제 눈을 피했어요. 아, 나도 스트레스가 많아. 그냥 믿어줘. 곧 다 설명할게. 설명은커녕 그날 새벽 2시에 남편이 카톡을 하는 걸 봤어요. 욕실로 가는 척하면서 몰래 봤죠. 상대 이름은 M. 내용은 이랬어요. M, 오늘 팀장님 칭찬 장난 아니었죠? 오빠가 해준 PT 패키지 덕분에 저 진짜 살 빠질 것 같아요. 남편 내일 점심도 거기로. 이번엔 내 카드로 결제할게. 여러분, 이쯤 되면 가시가 칼날로 자라고 칼날이 제 심장 앞에서 반짝거려요.
저는 바로 다음날 병원에 가서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나 오늘 좀 많이 울어도 돼? 울어라. 대신 울고 나면 끌려다니지 마라. 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저에게 용감하라고 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일을 고유하고 정확하고 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크게 끝내기로요. 먼저 금융 내역부터 깔끔히 모았어요. 제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공동생활비 중 불명확한 지출, 카드 내역, 그리고 남편 명의 통장의 이체 기록, 그리고 M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스튜디오에 회원인 척 상담을 신청했어요. 회사 다니는데 목이 많이 아프고요 하면서요. 상담을 받아보니 그 트레이너는 아니더라고요. 대신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말했어요. 가끔 오시는 이민서 트레이너요. 오늘 점심에 개인 레슨이 하나 있어요. 남자 회원분이랑 민서, M, 퍼즐이 맞춰졌죠. 그리고 계산대 옆에 깔린 작은 명함 꽂이에 이민서 시니어 트레이너 명함이 있었어요. 저는 명함 하나를 슬쩍 지갑에 넣고 상담 예약서를 적으면서 남편 회사 이름과 주소를 일부러 크게 적었어요. 누가 봐도 연결되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했으니까요. 그 다음은 증거 확보. 저는 남편과 대화를 할 때마다 녹음을 켜뒀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술 기운에 툭 내뱉은 말도요. 아니, 내 할머니가 왜 이렇게 오래 사하니? 그게 아니라 돈이 너무 들어가잖아. 그 말 그대로 제 녹음기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 녹음 파일을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냄비가 끓어넘쳤죠. 자,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볼까요? 남편 회사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분기 실적 발표랑 팀장 승진자 발표를 겸한 회식이었어요. 회사 대표도 오고 각 팀 가족도 함께하는 공개 행사. 남편은 며칠 전부터 제게 말했어요. 그날 꼭 와줘. 팀장 승진 유력하대. 응, 갈게. 저는 미소 지었죠. 그리고 제 안에서 톱니바퀴가 딸깍하고 맞물렸어요. 제가 할 건 단 하나.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남편의 원칙을 최고로 공정하게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작은 돈도 상의하라며 내 손목을 잡던 그 손에 큰 진실을 얹어주려고요. 행사 당일, 검은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주머니에는 USB 하나. 그 안에는 카드 내역 PDF, 이체 기록 캡처, PT 스튜디오 결제 영수증 사진, 그리고 남편과 민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일부 복구 앱으로 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녹음 파일.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서하야, 오늘 엄마가 좀 무섭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엄마가 우리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 난 엄마 편. 할머니도요. 우리 딸 그날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손의 온기가 저를 딱딱한 무대 위로 올려보내는 힘이 되었죠. 행사는 무난하게 흘렀어요. 대표가 축사를 하고 각 팀장이 성과를 보고하고 마지막에 승진자 발표. 진행자가 말했어요. 다음은 영업둘팀의 새 팀장을 소개합니다. 탁, 그때였어요. 저는 조용히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해서 가족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진행자는 당황해서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네,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웃었어요. 라디오에서 말하듯 또박또박.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분이 제게 가르쳐 주신 원칙을 공유하러 왔어요. 작은 돈도 상의하라는 원칙. 그래서요, 30만 원을 두고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스크린 뒤쪽에서 슬라이드가 켜졌어요. 첫 장엔 30만 원이라는 숫자, 그리고 밑에 친할머니 병원 잡비라고 적혀 있었죠. 사람들 표정이 이게 뭐지? 가 되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친할머니 손에서 컸고 지금 병원에 누워 계세요. 제가 30만 원을 간호사에게 전했더니 남편은 받아오라고 했죠.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집안 돈의 흐름을 상의하기로요. 두 번째 슬라이드. 남편 카드 내역 캡처. 더피 스튜디오 반복 결제 M 프로젝트 500만 송금.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꽂혔죠.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 텔레그램 대화 복구 화면. 문장들이 큼지막하게 보였죠. 민서 내일도 점심? 남편 내 카드로 할게. 너가 원하니까. 민서 오빠 PT 더 끊고 싶어. 근데 비싸요. 남편 팀장 되면 보너스도 나오고 그때 크게 선물할게. 남편이 뒤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야, 그거 불법이야. 사생활 침해라고. 그때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생활 침해인지 회사 윤리 위반인지 먼저 확인해야겠군요. 계속하세요. 네 번째 슬라이드. 남편의 음성 녹음 파형과 함께 자막. 아니, 내 할머니가 왜 이렇게 오래 사?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이 너무 들어가잖아.
순간 방이 얼음장처럼 싸늘해졌어요. 몇몇 분들 헉하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제 시야 한가운데에 남편의 얼굴이 보였는데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USB에서 작은 영상 하나를 틀었어요. 그 스튜디오 유리창 너머 남편과 트레이너가 카드 단말기 앞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15초짜리 영상. 제 목소리가 겹치며 흘렀죠. 30만 원은 원칙을 어긴 거래서 돌려받으랍니다. 근데 세천만 원은 누구에게 물어보셨나요? 가족입니까? 비상금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그때 뒤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 나왔어요. 스튜디오 트레이너 이민서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서 있었어요. 누군가 그를 초대했나 보죠? 아니요. 제가 했어요. 상담 예약자 소연이 가족 행사에 초대했다면서 메시지를 보냈고 민서는 고객 유치라고 착각해온 거예요. 저는 그런 관계 아니었어요. 고객이었고 그냥 제가 마이크를 건넸어요. 그럼 여기 영수증과 대화 그리고 투자금 송금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민서는 울먹이더니 결국 말했어요. 오빠가 아니 고객님이 팀장 되면 도와준다고 했어요. 스튜디오 확장도 저 혼자서는 못해서 그 순간 대표가 크게 한숨을 쉬며 책상을 탁 쳤어요. 회사 자금을 건드렸나? 재무팀장이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최근 접대비 처리 중 개인적 지출 의심건이 있습니다. 영업들팀에서요. 남편이 두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어요. 오해야, 오해야. 접대였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제가 끼어들었죠. 여기 증거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한 고객 명단에 더피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있나요? 아니면 이민서 씨 개인 계좌만 있나요? 재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방에 있었던 수십 쌍의 눈. 그들이 동시에 한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곧 추락하겠구나라고 확신하는 순간의 공기 아시나요? 저는 그 공기를 정확히 느꼈어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했고 민서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어요.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죠. 오늘 승진 발표는 보류합니다. 그리고 영업둘팀은 즉시 전수조사. 탁 대리는 내일부터 대기 발령. 그 자리에서 남편은 팀장 발표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니, 미끄러진 게 아니라 제 원칙이 그를 바른 자리에 데려다 놓은 거죠. 행사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나왔어요. 복도 끝에서 남편이 저를 붙잡았죠.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다 정리할게. 민서도 그만둘 거고. 제발, 여기 증거 더 있어요. 당신 사무실 책상에서 나온 텔레그램 서브폰, 그리고 그걸로 주고받은 사진들. 난 이제 가족에게 예의 없는 사람과 살 의지가 없어. 변호사 통해 이야기하자. 그날 밤 저는 딸과 할머니에게 갔어요. 할머니는 손을 내밀며 말했죠. 수고했다. 사람은 아플 때보다 배신당할 때 더 아프다. 딸이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처럼 살래. 힘든데도 정면으로. 다음은 법정 장면이에요. 여러분, 법정은 드라마처럼 번쩍거리는 곳이 아니에요. 냄새나고 기다림이 길고 말 한마디에 눈물이 차오르는 곳이죠. 남편 측 변호사는 사생활 침해와 정당한 접대라는 프레임으로 맞섰어요. 하지만 우리 변호사는 차분히 쐈어요. 피고는 원칙을 주장하며 원고의 30만 원 사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자신의 세천만 원 지출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며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텔레그램 대화, 개인 계좌 송금, 사업자 등록 없는 개인에게의 투자 명목 송금은 명백한 가사, 재산 도피 및 불륜 관계를 공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남편이 진땀을 뺐어요. 여보, 오해야.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증거 있습니다. 당신 손으로 쓴 메모, 승진 보너스 M 선물. 당신이 적었지요? 판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양측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의 유책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위자료 세천만 원 미성년 자녀 양육권은 원고에게, 양육비는 피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합니다. 딱 망치가 내려가는 순간 저는 속이 뻥 뚫렸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죠. 남편은 접대비 과다 사용과 개인적 지출로 내부 징계를 받았고 결국 사직했습니다. 회사에선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작은 돈에 예민했지만 큰 진실에는 무감했다더라. 허리 아파서 간 스튜디오가 아니라 양심 아픈 거 치료하러 간 거였대.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회사 사람들이 만든 별명이라더군요. 양심 물리치료. 그리고 민서는요. 스튜디오에서 잠시 사라졌다가 어느 날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그때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가족을 무너뜨리는 줄 알면서도요.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뭐라 했을까요? 저는 답장을 한 줄 보냈어요. 당신에게도 원칙이 필요해요. 남의 것을 탐욕으로 채우지 않는 원칙. 그 뒤로 스튜디오는 사과문을 올렸고 민서는 다른 곳으로 갔다더군요. 제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삶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이제 후일담을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혼 절차를 정리하고 할머니 곁에서 지냈어요. 병원비요? 당연히 제가 냈죠. 그리고 그 30만 원? 그건 제 원칙의 씨앗이었어요.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었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디자인 일의 가족 기록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오래된 사진을 복원하고 가족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한 권의 책으로 엮는 일이에요. 이름은 밥 대신 마음 시리즈. 첫 번째 책은 제 할머니 이야기였어요. 표지는 할머니의 구분 등을 그린 그림, 제목은 등은 집이었다. 출간 기념 작은 전시를 했을 때 딸이 사회를 봐줬어요. 여러분, 제 엄마는요, 작은 돈으로 큰 진실을 밝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꿈도 바뀌었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에 정확히 쓰이는 돈, 투명한 회계를 만드는 회계사가 되는 것. 그 말을 듣는데 울컥했죠. 누군가의 배신은 끝내 제 아이의 정의감으로 귀결되더라고요. 남편 쪽 가족의 반응도 궁금하시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애비도 사람인데 한 번만 봐줘라. 남자들은 원래. 제가 조용히 끊었어요. 어머니, 남자는 원래 그렇다는 말로 제 할머니의 눈물과 제 딸의 상처를 덮을 수는 없어요. 우리 집은 원칙이 있어요. 작은 돈도 상의하고 큰 진실 앞에선 누구나 겸손해야 한다는. 나중에 시어머니는 할머니 병실에 와서 조심스레 사과했어요. 내가 내 편이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은 받아들였어요. 미움은 돌려보내고 상처만 교훈으로 남길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남편에게 준 역대급 참교육이 뭔지 궁금하시죠? 회사 회식장에서의 공개와 법정 판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남편과 마지막 협의를 하며 딱 하나를 요구했어요. 당신이 그렇게도 주장한 원칙을 계약서에 박제하자. 미래의 너 스스로도 잊지 못하도록. 그 계약서는 이혼 합의서 부속 문서였어요. 제목은 가족 재산 사용 원칙. 조항 첫 줄에 이렇게 썼죠. 하나. 가족에게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투자다. 둘. 가족에게 쓴 30만 원을 문제 삼은 날 본인은 가족 자격을 잃었다. 남편은 그 문장에 서명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습하게 만들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보, 아니, 이제 그 호칭도 끝났으니 탁시, 사람은 밥이 아니라 마음으로 큰대요. 당신은 돈으로 사람을 재더니 결국 그 돈으로 스스로의 길을 깎아먹었어. 그렇게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재활병동에서 열심히 걷기 연습 중이에요. 하루 걸음수가 늘어날 때마다 저는 작은 케이크를 사가요. 세천만 원짜리 케이크는 없지만 한 입 베어 물면 웃음이 피어나는 케이크. 그리고 병실 창가에 앉아 라디오를 틀어놓고 저는 딸과 함께 공부도 하고 다음 책에 스케치를 해요. 가끔 할머니가 물으세요. 그 뭐냐, 사이다 같은 얘기 또 해봐라. 그러면 저는 장난스럽게 말하죠. 할머니, 오늘의 사이다는요. 작은 돈은 상의하라던 사람이 큰 진실 앞에서는 결국 무릎 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가 여러분의 마음값을 깎아내리고 있나요? 셋만 원, 30만 원, 세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상의 없이, 존중 없이, 다정함 없이 누군가의 삶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원칙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있어요. 그리고 배신은요, 결국 배신한 사람의 목에 줄을 스스로 걸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줄을 손에 쥐고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방패가 되길, 또 누군가에겐 칼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더 당당해졌고 제 딸은 더 곧게 자라고 할머니는 다시 걸음을 내딛고 있어요. 사이다가 목을 타고 내려가듯 여러분 가슴속 응어리도 싹 내려가길 바라며 여기까지 30만 원은 아깝다던 그 입에서 세천만 원은 어디 갔는지 묻지 못한 어느 40대 여자의 아주 솔직한 그리고 아주 명료한 참교육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엔 더 달콤한 이야기로 올게요. 여러분, 우리 작은 돈엔 상의를, 큰 진실엔 용기를. 감사합니다.